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틀어진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말씀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욱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자식을 키우며 매일 어려움에 맞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내 자신의 행복은 뒤로 밀어두고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부모들도 많다.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자. 나와 우리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행복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상황이 예견되는가? 누군가는 행복한 결과를 상상할 것이고, 누군가는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 올바른 조언을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보자.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 잘못된 선택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넓은 도로와 작은 길, 막다른 길 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굽은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옛말에 노인들의 임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늙어가는 것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필요한 노력과 자각을 함께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현자이다. 현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그들의 시간에서는 이미 과거의 수백 년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 것들을 체득하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해결해 온 사람들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자.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자. 나와 우리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행복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에 대한 일들을 이미 경험한 현자들의 지혜를 담아서 들어보자. 딱 한 방이면 자녀 양육에 관련한 온갖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마법의 특효약은 없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게 될 문제들을 미리 경고해주고 평생 아이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비법 말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비법이 바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라고 말한다.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훗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들과 도통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무언가 함께 하자고 명령하는 것이 문제다. 대안은 있다. 관심이 있건 없건 자녀의 관심사를 함께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란 조개 같아서 평소에는 껍데기를 꽉 갖고는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속은 더없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다고 설명한다. 예기치 못한 순간 아이들이 단단한 껍데기를 열 때가 있다. 바로 그 순간 부모가 그 자리에 없다면 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도 좋아진다는 점이다. 이때 기억할 것은 특별한 시간보다는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그 시간이야말로 장차 생길 문제들의 조기 경보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 두드러졌던 공통사항은 바로 편애 문제다. 대부분의 부모가 편애를 한다. 어떻게 보면 편애는 솔직한 감정이다. 그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것뿐이다. 애정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상황에 따라 좋아하는 아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자녀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불문율이 있어서 이것을 드러내놓고 위반하면 자녀와의 친밀감은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 부모 역시 자녀와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불가피하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성공적으로 가정을 지켜온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편애하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추상적인 사랑의 수준을 정한다. 부모들 중 대다수가 자녀를 편애하면서도 그 사실을 비밀에 붙여두는데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아이를 골랐다. 그리고 자녀들 대부분은 부모의 편애 사실을 알지 못했다. 뚜렷한 편애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은 부모가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정신건강도 나빠졌으며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더 많았다. 게다가 부모가 편애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형제나 자매와 더 많이 싸우고 덜 행복하게 느끼며 우애도 덜 돈독하다.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 자매가 경쟁심을 품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큰 해악은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편애를 겪으면 형제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시간과 경험, 추억을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 부모의 편애와 차별 대우 때문에 훗날 직장이나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어느 정도의 편애는 정상이다. 편애를 완전히 안 하기는 어려우며 아무리 편애하지 않으려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성격이나 여가 시간에 즐기는 일, 가치관 등이 자신과 가장 많이 닮은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편애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10손가락 중 깨물면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지침이 있다. 편애 사실에 대해 침실에서 방문을 닫고 배우자에게 은밀하게 털어놓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절대 아이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부모와 관련해 지니고 있는 가장 폭력적인 경험은 덜 사랑받는 아이였다는 기억이다. 자녀와 연을 끊고 사는 이들을 데려다보니 뚜렷하게 드러나는 교훈이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계의 균열은 피하라는 것이다. 균열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정의하자면 이별을 야기하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균열이 간 바위를 생각해보라. 쪼개진 바위는 사실상 다시 원상복구하기 불가능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역시 멀어진 자녀와의 관계는 금이 간 바위와 같다고 말한다. 균열의 원인은 다양하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안겨줄 수도 있다. 또 자녀가 부모가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해 부모의 분노를 산 경우도 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균열은 배신, 모욕, 분노, 차별 등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부모나 자녀 둘 중 한쪽이 혹은 둘 다 내린 결정이다. 어떤 가족이든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균열의 조짐을 초기에 파악하고 진정시켜야 한다. 한 번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은 저절로 번지며 회복이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어떤 조언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초기에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한다. 고등학생부터 중년에 이른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혹시라도 자녀와 갈등이 생길 때는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싸움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생의 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양쪽이 입장 차이가 있을 경우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관계는 급속도로 굳어진다고 말한다. 폭탄이 터지는 것을 미리 막지 못했다면 이후에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위협할 일은 삶의 초반에 올 수도 있고 후반에 올 수도 있다. 물론 자녀의 행동이 말할 수 없이 상처를 주거나 폭력적이어서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관계에 금이 가게 된 사건들이 당시에는 중요해 보이지만 인연을 끊고 사는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정녕 부모가 양보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부모와 자녀는 대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20년에서 30년을 함께 보낸다. 그 시기에는 자녀가 독립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의 삶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훗날 어른이 된 자녀와 앞으로 남은 기나긴 날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잘 지내려면 아이가 어린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자녀와 최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싶다면,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행복한 노년을 보상받고 싶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바로 지금 설령 희생을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혹한 재벌은 피하고 균열이 생기기 전에 불화를 조정해야 한다. 옛말에 미래의 이익을 가져다 줄 일은 반드시 지금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린 자녀건 성인이 된 자녀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훗날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마와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아주 소박한 것들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훗날 그런 바람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완벽한 아이를 둔 부모는 없다고 말한다. 완벽한 아이로 키우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도 버려라. 가능한 쉽게 키워라. 만족스러운 양육이라는 말은 자녀에게 실패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를 낮추고 불가피한 실패도 늘 염두에 두라고 말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대처하는 방법이지 완벽한지 아닌지가 아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완벽함을 포기하고 만족스러운 정도로 대처하라고 조언한다. 그들이 강조한 부모의 덕목은 오직 열린 마음과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이다. 아이한테나 사회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할 6가지 덕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남과 교제할 때 먼저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으므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거니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내 인생에 남을 간섭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 당신의 사생활이 흥미롭더라도 그것은 주위에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두 번째,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를 점점 더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각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탕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해라.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나의 선행이나 법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의 친절이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후일을 돌려줄 것이다. 겸손과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을 자기 자랑에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 속에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말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서 다들 박수쳐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비록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온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5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또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6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다.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않은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틀어진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까요? 자식을 키우며 매일 어려움에 맞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내 자신의 행복은 뒤로 밀어두고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부모들도 많다.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자. 나와 우리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행복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상황이 예견되는가? 누군가는 행복한 결과를 상상할 것이고, 누군가는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 올바른 조언을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보자.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 잘못된 선택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넓은 도로와 작은 길, 막다른 길 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굽은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옛말에 노인들의 임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늙어가는 것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필요한 노력과 자각을 함께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현자이다. 현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그들의 시간에서는 이미 과거의 수백 년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 것들을 체득하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해결해 온 사람들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자.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자. 나와 우리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행복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에 대한 일들을 이미 경험한 현자들의 지혜를 담아서 들어보자. 딱 한 방이면 자녀 양육에 관련한 온갖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마법의 특효약은 없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게 될 문제들을 미리 경고해주고 평생 아이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비법 말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비법이 바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라고 말한다.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훗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들과 도통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무언가 함께 하자고 명령하는 것이 문제다. 대안은 있다. 관심이 있건 없건 자녀의 관심사를 함께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란 조개 같아서 평소에는 껍데기를 꽉 갖고는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속은 더없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다고 설명한다. 예기치 못한 순간 아이들이 단단한 껍데기를 열 때가 있다. 바로 그 순간 부모가 그 자리에 없다면 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도 좋아진다는 점이다. 이때 기억할 것은 특별한 시간보다는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그 시간이야말로 장차 생길 문제들의 조기 경보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 두드러졌던 공통사항은 바로 편애 문제다. 대부분의 부모가 편애를 한다. 어떻게 보면 편애는 솔직한 감정이다. 그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것뿐이다. 애정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상황에 따라 좋아하는 아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자녀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불문율이 있어서 이것을 드러내놓고 위반하면 자녀와의 친밀감은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 부모 역시 자녀와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불가피하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성공적으로 가정을 지켜온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편애하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추상적인 사랑의 수준을 정한다. 부모들 중 대다수가 자녀를 편애하면서도 그 사실을 비밀에 붙여두는데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아이를 골랐다. 그리고 자녀들 대부분은 부모의 편애 사실을 알지 못했다. 뚜렷한 편애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은 부모가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정신건강도 나빠졌으며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더 많았다. 게다가 부모가 편애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형제나 자매와 더 많이 싸우고 덜 행복하게 느끼며 우애도 덜 돈독하다.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 자매가 경쟁심을 품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큰 해악은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편애를 겪으면 형제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시간과 경험, 추억을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 부모의 편애와 차별 대우 때문에 훗날 직장이나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어느 정도의 편애는 정상이다. 편애를 완전히 안 하기는 어려우며 아무리 편애하지 않으려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성격이나 여가 시간에 즐기는 일, 가치관 등이 자신과 가장 많이 닮은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편애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10손가락 중 깨물면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지침이 있다. 편애 사실에 대해 침실에서 방문을 닫고 배우자에게 은밀하게 털어놓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절대 아이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부모와 관련해 지니고 있는 가장 폭력적인 경험은 덜 사랑받는 아이였다는 기억이다. 자녀와 연을 끊고 사는 이들을 데려다보니 뚜렷하게 드러나는 교훈이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계의 균열은 피하라는 것이다. 균열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정의하자면 이별을 야기하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균열이 간 바위를 생각해보라. 쪼개진 바위는 사실상 다시 원상복구하기 불가능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역시 멀어진 자녀와의 관계는 금이 간 바위와 같다고 말한다. 균열의 원인은 다양하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안겨줄 수도 있다. 또 자녀가 부모가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해 부모의 분노를 산 경우도 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균열은 배신, 모욕, 분노, 차별 등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부모나 자녀 둘 중 한쪽이 혹은 둘 다 내린 결정이다. 어떤 가족이든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균열의 조짐을 초기에 파악하고 진정시켜야 한다. 한 번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은 저절로 번지며 회복이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어떤 조언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초기에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한다. 고등학생부터 중년에 이른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혹시라도 자녀와 갈등이 생길 때는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싸움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생의 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양쪽이 입장 차이가 있을 경우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관계는 급속도로 굳어진다고 말한다. 폭탄이 터지는 것을
미리 막지 못했다면 이후에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위협할 일은 삶의 초반에 올 수도 있고 후반에 올 수도 있다. 물론 자녀의 행동이 말할 수 없이 상처를 주거나 폭력적이어서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관계에 금이 가게 된 사건들이 당시에는 중요해 보이지만 인연을 끊고 사는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정령 부모가 양보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부모와 자녀는 대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20년에서 30년을 함께 보낸다. 그 시기에는 자녀가 독립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의 삶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훗날 어른이 된 자녀와 앞으로 남은 기나긴 날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잘 지내려면 아이가 어린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자녀와 최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싶다면,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행복한 노년을 보상받고 싶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바로 지금 설령 희생을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혹한 재벌은 피하고 균열이 생기기 전에 불화를 조정해야 한다. 옛말에 미래의 이익을 가져다 줄 일은 반드시 지금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린 자녀건 성인이 된 자녀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훗날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마와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아주 소박한 것들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훗날 그런 바람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완벽한 아이를 둔 부모는 없다고 말한다. 완벽한 아이로 키우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도 버려라. 가능한 쉽게 키워라. 만족스러운 양육이라는 말은 자녀에게 실패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를 낮추고 불가피한 실패도 늘 염두에 두라고 말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대처하는 방법이지 완벽한지 아닌지가 아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완벽함을 포기하고 만족스러운 정도로 대체하라고 조언한다. 그들이 강조한 부모의 덕목은 오직 열린 마음과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이다. 아이한테나 사회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할 6가지 덕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남과 교제할 때 먼저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으므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거니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내 인생에 남을 간섭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 당신의 사생활이 흥미롭더라도 그것은 주위에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두 번째,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를 점점 더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각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탕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해라.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나의 선행이나 법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의 친절이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후일을 돌려줄 것이다. 겸손과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을 자기 자랑에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 속에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말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서 다들 박수쳐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비록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온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5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또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6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다.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않은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